지난 2013년 당시 11살 난 수정이는 이모부로부터 1년 넘게 성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처제, 가족 다 연계가 돼 있고 처제도 뭐 우울증이 좀 심각해갖고 많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그러죠.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가해자인 이모부는 친족 성폭력과 아동 성폭력 혐의로 현재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취재진은 지난달 수정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수정이에겐 12건의 추가 성폭력이 일어났고 수정이와 엄마는 수차례 자해와 자살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솔직히 삶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그냥 이런 일만 없었으면은 그냥 아이도 학교 다니고 뭐 넉넉하게 못 살아도 그냥 살 건데 뭐 아이 엄마 일하고 저도 일하고 뭐 그냥 평범하게 살 건데 뭐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그냥.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수정이는 가출을 반복했고 아버지는 지난해 말 급기야 딸을 정신병원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병원에 입원해서 뭐 약물 치료라든지 상담 치료라든지 뭐 받고 병원 안에서만큼은 안전하지 않을까. 수정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황대훈 기자가 수정이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수정이는 결석하는 날이 많습니다. 마땅한 친구도 없습니다. 수정이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지난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 번 생각 안 났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수정이는 어떤 사건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설명해 주는 건 남아있는 문자 메시지일 뿐입니다. 수정이는 대화의 뜻을 알고 있을까? 덮친다는 말의 뜻을 아느냐는 질문에 좋아한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수정이의 이런 태도는 여러 번 드러납니다. 성폭력을 당하고도 오히려 상대 남성의 안부를 묻는 식입니다. 수정이는 재판에서 불리한 처지입니다. 왜 그랬을까? 수정이의 상담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의료진과 전문가들은 지적장애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수정이의 지능은 IQ 60 수준. 재작년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체행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성폭력 피해 당하는 친구들이 아이한테는 원래 워낙 오래전부터 피해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힘든 것들을 이게 힘든 건지 안 힘든 건지 아마 분별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랑 시기가 겹쳐지면서 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아이가. 수정이의 현재 나이는 14년 6개월입니다. 수정이가 만 13살이 되던 재작년 생일 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서는 가해자들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 13살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하면 강간으로 간주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른 겁니다. 자기의 성적 행동에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법인데요. 그러나 13살 생일이 지난 지 한 달 하고도 3일 이후의 사건들부터는 하나같이 무죄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다 중증이십니다. 아무리 상급이어도요. 장애 친구들을 보고 장애라고 판단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우리가 법원 앞에서 만난 성폭력 사건의 상대 남성은 만약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강제성은 없었다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이는 전문가와의 상담 과정에서 남성들과의 성관계는 죽을 만큼 나빴고 가해자가 힘이 세서 두 손으로 힘껏 밀었는데 안 밀어지더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발표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판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발생한 성폭력 사건 1,308건 가운데 피해자 연령이 13살 이상, 16살 미만인 사건은 40%에 달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나이, 지적 장애까지 가진 수정이는 누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성폭력 피해 아동들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